알쏭달쏭 궁금한 남자친구의 속마음, 알다가도 모를 직장 동료의 행동, 어떤 심리에서 그런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요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대나 모습, 오늘의 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명희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니까요. 벌써 6월 둘째 주. 아, 벌써? 1년의 반이. 아, 아니 근데 올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다 그래가지고요. 조금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얼마나 또 더울지.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여름도 길어지고 거기다가 예년보다 더 더워진다고 그러면은 여름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위와 불쾌지수가 또 떠오르죠.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다툼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여름에는 막 땀도 많이 나고.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생각이 안 나.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좀 고민도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고민도 많이 오고 사연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바쁘게 사연 많이 들어드릴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짜증은 다 대나무 숲에 묻어두고 가세요. 네, 여름엔 어디다? 대나무 숲. 여름엔 어디다? 대나무 숲. 시원하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한번 속 시원하게 들어볼까요? 오늘도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아하. 한 가지 키워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각도 깊어지고, 예, 그냥 기사로 볼 때는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유 무슨 웬일이야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한 번씩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는 것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조현병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 50대 남성이 자신을 돌보려고 내려온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 진주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이제 방화를 저지르고 5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도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 조현병이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뭐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형이 감형되잖아요. 좀 심신미약 상태. 뭐 요렇게 얘기를 해서 음주나 요런 조현병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되곤 했던 것 같아요.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현병 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 뭐 이런 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좀 요거 오늘의 심리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병인지 맞아요. 사실 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현병 이거 어떤 병인가요? 조현병이 사실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분류된 병이죠. 이게 이제 영어 이름이 정확하게 하면 나트레스 다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과 분열이라는 거를 이제 갖다 붙인 일본 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분열되거나 자아가 분열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정신분열병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 좋지 않은 선입관 때문에 이것을 2011년 3월부터 조현병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크게 증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양성 증상이라고 해서 없던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뭐 환청 이런 건가요? 네, 대표적인 게 환각이죠. 네,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에 그 감각을 인지하는 부위가 혼자 흥분하면서 마치 외부 자극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환각 중에 환청이죠. 실제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환자분들이 느낄 때는 청각을 담당하는 측두엽 부위가 흥분이 되면서 마치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건 혹은 본인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들이거든요. 환청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에는 대부분 이명과 비슷하게 물 흐르는 소리라든지 뭐 삐라는 전기음 같은 소리가 들리다가 제일 먼저 증상이 딱 발현할 때 보통 야, 뭐 나래야 이런 식으로 누가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본인한테 말을 걸거나
혹은 명령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떠들거나 환청의 대상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것이 문제가 되는 게 특히 명령에 의해서 가해나 타해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환자분들 중에서 뭐 환청에 의해서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보면은 못 견디고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누군가에게 뭘 해라라고 자꾸 명령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다 보면은 실제로 타해 위험성도 올라갈 수 있고요. 환자분들이 흔히 호소하시는 건 환후, 환후? 예, 냄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체 썩는 냄새라든지 좋지 않은 냄새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실제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데 뭐 굉장히 기분 나쁜 불쾌한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 많이 하시고요. 아니 근데 증상들을 들어보니까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너무나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제일 문제가 이제 현실 검증력이 깨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현실인지 증상인지 내 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본인은 혹은 상대방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증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근데 왜 환청도 좋은 쪽으로 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죽어라 이게 아니라 사랑이 뭐 예를 들면 좀 아름답게 이게 환후도 막 갑자기 꽃향기가 난다든지 뭐 시체 썩은 냄새가 아니라 뭐 좋은 내용의 환청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봤자 환상이잖아요. 환각이잖아요. 이 환청을 오랫동안 앓은 만성 조현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청과 거의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영화 같은 데서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존 내쉬라는 천재 수학자의 영화를 만든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 보면은 영상 매체인 영화다 보니까 환청을 영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즉 존 내쉬가 대학원에 입학한 날 처음 만난 룸메이트 친구로 계속 존재라는 그 친구가 사실은 환청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환청을 앓다 보면 조현병을 앓다 보면은 환자분들은 이게 현실인지 혹은 내 안의 세계에 존재하는 건 그 내 안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건지를 헷갈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현실 검증력이 깨져 있다 보니까 그 환청과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좋아지게 될 때 약을 먹었더니 환청이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친구가 떠났다라든지 그 장면이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거든요. 치료를 받고 그 친구 그리고 그 조카가 환청인 거를 증상인 걸 깨달은 존 내쉬가 이제 거기서 그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내용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 친구로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봤자 증상이라는 거고 좋은 내용으로 들려봤자 결국 환자가 거기에 머물다 보면은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게 됩니다. 뭐 좀 좋은 쪽으로는 그런 식으로 뭐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된 것들도 있지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해서 실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저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요 근래 들어서 특히 그 진주 방화범 그 사건 이후로 조현병 환자분들에 의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계속 뉴스화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고 특히 조현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그 재작년이었죠. 2년 전 5월 30일부로 정신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환자분의 의사와 반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가족 2명의 친족인가요? 직계 가족이죠. 직계 가족 네.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부모,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에 성인이 된 자식, 자녀 요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또 그 진단이 필요하고요. 문제는 탈원화 이후에 많은 분들이 퇴원하고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채로 준비가 안 된 채로 법적 개정이 먼저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분명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경고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낮아요. 다만 그게 치료 및 관리가 되고 있는 환자분들이에요.
약을 먹고 있고 치료를 꾸준히 받는 분들에 있어서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범죄 발생률이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는 조현병 환자에 있어서는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높아요. 사실 이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요. 7번에서 8차례 경찰에 신고가 됐을 정도로 주변에 오물을 뿌린다던가 이웃에게 뭐 협박을 한다던가 했는데 결국은 뭐 치료를 받지 못한 케이스인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시스템 부재로 아이, 그럼요. 이분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그러니까 있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조현병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가해자라 지칭하는 분들 또한 사실은 피해자라는 거죠. 조현병이 범죄랑 뭔가 직결되다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굉장히 위축될 것 같아요. 나는 범죄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잠재적 경- 범죄자 그쵸. 취급을 하는 거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심신미약의 처벌을 강화해라 혹은 심신미약의 기준을 올려라 뭐 변경해라라고 얘기 처음 나온 게 옛날에 조두순 사건이었는데 알코올을 마신 알코올에 의한 주치 상태에서의 그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과 조현병은 굉장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술을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마시고 조절을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오히려 그거는 가중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현병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치료 명령, 치료 감호가 어떻게 보면 징역형보다는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현병에 대해서 아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조현병에 의한 여러 가지 강력 범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현병에 대해서 더 색안경을 끼고 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분들을 무조건 격리 치료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급성 정신병이 있을 때는 자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그 관리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분들의 치료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확실히 조현병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한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치료만 잘 받고 관리만 잘 받으면은 우리보다 훨씬 범죄 발생률이 낮은 분들이세요. 거의 그렇죠, 일반인의 안타까워요. 절반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조현병에 대한 키워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고민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